나, 과, 공강, 지자. 저는 대한민국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성 지혜입니다. 저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한 동네에서 살아온 전통 깊은 집안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살아오셨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과 농사일을 돌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저는 3남매 중 맏딸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 있고 든든한 존재로 자랐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나 서로를 먼저 생각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명절이면 고향집 마당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어머니가 장만해 주시는 따뜻한 밥상은 남다른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때때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며 너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마루에 가족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하루를 나누던 기억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가족의 평화와 사랑이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세속적인 욕심보다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가족의 존재가 제일 값진 행복임을 믿고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서 저와 두 동생에 대한 교육과 미래를 위해 힘써주셨고, 종종 어려운 이웃에게도 작은 도움을 베푸는 모습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10대 시절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동네 개천에서 동생들과 함께 뛰놀고, 해질 무렵이면 어머니의 부름소리에 급히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특히 모든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저희 집에서 가장 소중한 전통이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던 아버지도 그 시간만큼은 유쾌한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이끌어내셨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떤 고민도 잠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대학을 진학한 후에도 가족의 의미와 소중함을 변함없이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사회에 나가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특별한 날이면 여전히 모두 모여서 예전처럼 서로의 안부를 묻고, 힘든 일이 있거나 아플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가장 먼저 달려오는 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평화롭고 따스한 가족의 품이 있었기에 어떤 역경, 시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질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일 똑같아 보이던 일상들도 가족이 곁에 있기에 특별한 의미를 가졌고, 저는 늘 그 소박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울타리, 또 가장 소중한 보금자리는 언제나 가족이었습니다. 그 든든한 뿌리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후에 다가온 아픔과 시련마저도 이겨낼 용기가 생겼으며, 저 역시 다음 세대에 이런 평화롭고 따뜻한 가족의 가치를 이어주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예기치 못한 재앙과 힘겨운 결단. 인생은 때론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무런 예고 없이 거대한 파도처럼 시련을 안겨줍니다. 저희 가족에게 닥쳤던 그날의 충격은 아직도 제 기억 한켠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우리 집에 엄청난 비극이 찾아온 건 그저 평범한 어느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막내 여동생 윤미는 항상 가족의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명랑하고 따뜻하며 누구보다 주변 사람을 잘 챙기던 윤미는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2살배기 아들 민준과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의의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던 윤미 가족이 교차로에서 난 대형 교통사고로 희생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 급히 걸려온 병원 전화는
한참 후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을 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과 슬픔으로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윤미와 형부는 모두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아직 돌이 가시지 않은 어린 조카 민준이만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충격에 휩싸였고 혼란과 분노, 황망함이 뒤엉켜 누구 하나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한 아이의 미래가 단숨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 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남편도 부모님도 모두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누군가는 아이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가족의 장녀로서 다시 한번 무거운 결단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연로하셨고 형제들 모두 생계와 자녀에 집중하고 있었기에 아무래도 저 혼자서 민준을 맡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을 저희 집에 데려온 첫날 밤, 아이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한참 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미어졌고 내가 정말 아이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불안과 두려움에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한편으론 윤미가 평생 다잡았습니다. 가장의 역할을 다시 맡게 된 저는 오랜 심적 갈등과 고민 끝에 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시댁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며 민준의 후견인으로서 앞으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제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음을 직감했기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아무리 많은 시련이 찾아와도 가족을 위해서는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심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사랑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어른으로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어린 손을 꼭 잡아주며 다시는 세상의 어떤 고통 앞에서도 혼자가 아니도록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내야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내린 결단은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고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감도 들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그 진실을 깊이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의 증명, 조카를 키워 어엿한 사랑으로 민준이와 저는 엄마를 잃은 날부터 사실상 운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고아가 된 어린 조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집 한켠을 내어주는 것을 넘어서 자기 삶 전체의 궤도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 민준이가 우리 집에 왔던 날, 아이는 뭘 해도 눈에 힘이 없었고 한마디 말조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늦은 밤 엄마를 찾으며 흐느끼던 그 모습은 아직도 제 마음 한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민준이에게 쏟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책을 읽어주고 학교 숙제를 함께하며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나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간 날 때마다 만들어줬고 새 옷을 사주거나 소풍은 함께 가면서 자연스럽게 제 품에 안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아이를 꼭 안아주며 엄마가 항상 곁에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이는 점점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학교 생활에도 적응해 친구가 많아졌고 선생님들도 민준이는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아이라고 칭찬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민준이의 성장을 보며 비록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으로, 진짜 어머니로 살아갈 수 있음을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청소년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는 사춘기의 혼란과 자아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야단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한 애정과 관심임을 믿었습니다. 매년 민준이의 생일이면 조촐한 파티를 열었고 잊지 않고 민준이의 엄마였던 동생의 이야기도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자신의 출생과 가족의 역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봐준 저와 가족들을 누구보다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교육했습니다. 이런 세월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민준이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시기들도 있었지만 민준이의 장학금, 아르바이트까지 더해 늘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민준이가 저에게 이모,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난 세월의 모든 고생과 슬픔이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민주는 새로운 친구도 많이 사귀고 사회생활도 열심히 배우며 밝고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이 남달라 힘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봉사활동을 자처하는 모습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따뜻한 사랑, 그리고 저와 가족이 쏟은 진심 어린 애정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뿌듯하게 느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함께 견디면서 저와 민준이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정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민준이의 성장 과정을 통해 저는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민준이에게 받은 사랑을 또다시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어른이 되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의 동행을 통해 가족의 의미, 진짜 사랑의 증명을 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윤리가 성인이 되어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저는 속으로 참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힘겹게 수많은 상처를 견디며 커온 이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와 함께 삶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샘솟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아내 수아는 참 곱고 순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서로를 깊이 이해했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하며 알콩달콩 평범하지만 야무지게 살아갔습니다. 저를 엄마처럼 여겨주던 며느리의 따뜻함에 저는 여러 번 감동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평화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게 단단해 보이던 두 사람의 부부 관계에도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에 위기가 닥칠 때에는 정말 조용하고 조금씩 스며드는 법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미 그 징조들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민준이는 직장에서 승진을 앞두고 업무에 지쳐 집안일에 소홀해지기 시작했고 수아 역시 교직 생활의 피로와 아이 계획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예전처럼 서로를 챙기고 대화하던 시간은 줄어들고 출근 준비도 각자 따로 하며 식사마저 각자 알아서 챙겨 먹을 때가 잦아졌습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살다 보면 잠깐씩 이렇게 어긋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다 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민준이의 말투와 행동에는 예민함과 짜증이 묻어나기 시작했고 수아는 웃음을 잃어갔으며 어느 순간부터는 제게 속마음을 감추는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집에 찾아간 날 수아의 얼굴에서 밝고 환한 표정보다는 그늘이 짙어진 미소가 더 많이 보였습니다. 아직 신혼인데 둘이 왜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일까? 나는 생각이 들던 그 무렵 급기야 두 사람의 다툼 소리가 이웃을 통해 제 귀에까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바쁜 회사 생활과 수아의 교사로서의 스트레스가 반복적으로 겹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서서히 오해와 서운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힘들었겠지만 서로 손을 내밀지 못하고 껍질 속에만 갇혀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대화를 꺼내면 민준이는 엄마,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했고 수아 역시 저 괜찮아요. 곧 다시 좋아질 거예요. 라고 애써 씩씩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던 저는 어느 날 수아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속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의 눈가에는 이미 오래 눌린 스트레스와 억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맞벌이인데도 혼자 집안일을 떠맡게 되는 날 많아요. 민준 씨도 예전 같지 않고 서로 점점 멀어지는 게 느껴져서 솔직히 자신감도 잃었던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결혼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때 남부럽지 않은 알콩달콩한 신혼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민준이 역시 한 번은 술에 취해 저를 찾아와서 나 요즘 회사도 어렵고 직도 어렵고 왜 이렇게 인생이 팍팍할까? 엄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걸까? 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둘의 다툼이 계속 잦아지자 둘 사이의 틈도 점차 벌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에는 신뢰와 애정 대신 서운함과 실망이 가득했고 평소에라도 함께 보내던 시간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명절 같은 날에도 서로 뚜렷하게 어색한 모습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회복될 수 없는 금이 서서히 퍼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오해가 쌓여 큰 불신이 되고 대화조차 시도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여러 번 중재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부부만이 알아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현실에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민준의 결혼 생활에 찾아온 이 위기 속에서 저는 가족이란 단어의 무게와 진정한 소통 그리고 인내의 가치를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두 아이가 서로를 헤아리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길 그리고 이 위기가 결국 다시 서로를 더욱 아끼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고통과 부정할 수 없는 증거. 민준이 결혼 생활의 위기가 점점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민준과 수아의 집 근처 시장에 볼 일이 있어 들른 참이었습니다. 평일 오후 시장통은 한산했고 저도 장을 보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길 건너 카페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름 아닌 민준이었습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민준의 곁에는 젊은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회사 동료일 거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과 손길에는 분명 남다른 친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아니길 기도하면서도 두 발은 자연스레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민준과 그 여성은 가까운 골목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식당 근처로 접근해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당 유리 너머로 보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부드럽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손이 떨려왔고 그래도 제 눈앞에 펼쳐진 모습이 혹여 오해일까 애써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여성은 민준의 볼에 살포시 입을 맞추었고 민준도 마치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는 듯 자연스럽게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은 상초로 바뀌었습니다. 설마 민준이가?
나는 절망과 함께 뒤통수를 세게 맞은 듯한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고 혹여 만일을 대비해 녹음 기능까지 켜놨습니다. 녹음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던 대화, 그리고 평범한 동료 사이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을 애정어린 단어들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카페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수아에 대한 은근한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속이 너무 좁아서 답답하다.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었을 것 같다. 얼마나 더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넌 날 믿어줘서 참 고마워. 같은 이야기들이 저의 귀를 찢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그들의 대화를 가감없이 기록했습니다. 마치 제 삶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누군가 믿어주지 않으면 오히려 저와 수아만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엄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에 젖어 거실 한쪽에 앉아 어둠 속에서 녹음 파일과 사진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것은 아닌지, 혹시 민준이는 한순간 실수한 것인지 수백 번 자기 합리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더 이상 엄마로서, 가족으로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 끝에 저는 수아와의 만남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는지 초조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건네고 녹음된 파일과 사진을 그녀에게 들려줬습니다. 수아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으나 얼마 후 사실을 받아들이고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눌러왔던 눈물을 쏟으며 오열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저 역시 가족의 어른으로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저는 가족회의를 소집했고 모든 증거를 가족들 앞에 놓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보다 수아를 아끼는 마음과 동시에 엄마로서 민준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수차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에 대한 믿음만으로 정의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도 차분히 이야기를 꺼냈고 그의 눈빛이 순간 하얗게 질리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마주한 날, 저와 가족 모두는 깊은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꼭 안으며 아름다운 진실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변명이나 회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실의 힘은 아무리 아파도 결국 우리 가족을 한 걸음 성장시켜준다는 사실을. 그 잊지 못할 날을 통해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여동무월 함께 해결책을 찾다 숨막히는 한 주가 지난 후 저는 그 무거운 진실을 오롯이 가슴에 안은 채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민준의 생모이자 저의 여동생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민준의 불륜과 그로 인한 혼란, 증거 자료까지 모두 제 손에 있었지만 이 일을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밝혀야 할지 매 순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우선으로 살아온 내 삶에서 이제는 사랑과 정의 중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모든 사실을 전하자 여동생 역시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참담함, 분노, 슬픔, 자책감이 번갈아가며 스쳤습니다. 어째서
우리 집에 이런 불행이 닥쳤을까? 내가 엄마로서 더 따뜻하게 민준에게 다가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모습에 저 역시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여동생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며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건 수아의 마음이고 그 다음은 우리 가족 모두의 평안이야. 이 일은 함부로 넘길 수 없다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랜 시간 밤을 새워가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논의했습니다. 수아가 입을 상처와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민준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는 방향은 없을지 서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들끓는 분노와 혼란 속에서 감정에 치우쳐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서로를 다잡았습니다. 혹여 수아가 자기 자신을 탓하거나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그녀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여동생은 이번 일은 가족 안에서 은밀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속내를 비췄습니다. 외부로 소문이 나 가족 전체가 상처받거나 민준이 영영 사회에서 매장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짓과 은폐는 또 다른 상처를 낳을 뿐 진정한 회복과 용서를 위해선 명확한 사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오랜 설득과 눈물 섞인 논의 끝에 우리는 우선 수아의 정신 건강과 안전을 1순위로 두고 절차를 밟아 신중히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계획의 첫 단계는 수아가 민준의 현실을 직접 마주할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천천히 모두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민준에게도 따로 시간을 내 솔직하게 현재 상황과 자신의 잘못을 인식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은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여동생은 수아의 감정과 일상에 세심히 신경 쓰고 저는 법률적, 정신적 지원 체계를 물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중 어르신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당분간 아무것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추후 상황이 정리된 뒤 조심스레 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수아가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친지들의 말이나 오해, 세간의 시선에 쉽게 흔들리지 않겠노라 서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검토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가족관계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일부 친지들에게는 수아가 잠시 건강상의 문제로 쉬고 있다는 식으로 상황을 정돈했고 민준과 그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밖에 퍼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수아가 언제든 본인의 뜻에 따라 결혼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료와 증거, 그리고 필요한 조언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밤늦은 부엌, 식탁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 우리가 이런 슬픔을 겪으면서도 결국 서로 의지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야 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저 역시 후회 없는 선택만 하자. 어떠한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가족을 지키자고 약속했습니다. 그 밤 두 자매의 침묵 속 대화, 말로 다 표현 못한 따스함과 고통, 그리고 지치지 않는 책임감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묶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물리치고 반드시 정의와 사랑을 함께 지킬 방법을 찾겠노라 다짐하며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함께 울고 고민할 수 있어 더 큰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용기가 생겼습니다. 진실을 숨기며 가정을 지키다. 진실이 발각된 이후 저와 여동생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일단 모든 사실을 감추기로 결정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살아내야 했지만 속마음에는 매일 밤 심장이 쪼그라들 듯한 두려움과 불안이 번져갔다. 민준의 잘못과 수아의 상처, 그리고 우리 가족이 짊어진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아주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평소와 다르지 않게 대화를 나누려 애썼지만 민주는 어딘가 구석진 시선으로 멍하니 밥만 떠먹었고 수아는 억지로 미소를 띠며 가족들을 챙겼다. 민준아, 저녁은 맛있게 먹었어? 라는 나의 질문에 어색한 답만 돌아오고 그럼에도 수아는 성의껏 민준의 밥그릇을 채워주었다. 수아를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건 바로 나였다. 그녀의 눈빛과 표정에서 비치는 피로와 혼란, 그리고 여전히 이 가정을 지키려는 애잔한 마음을 애써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혹여 수아가 자리를 피하려 하거나 이유 없는 울음을 참지는 않는지 살피는 신용을 하며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도 마음을 쏟았다. 약국에서마저 간이 피로회복제 좀 챙길게요 라며 그녀의 건강을 챙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날까 늘 조마조마했다. 여동생과 나는 자주 부엌에서 작은 목소리로 머리를 맞대곤 했다. 언니, 수아가 어른스레 다 참는 것 같지만 정말 괜찮지 않을까? 우리가 더 버티면 애써 모른 척하는 게 나중에는 더 큰 상처가 되진 않을까 자꾸 걱정돼. 두 사람 모두 죄책감과 무력함,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책임감에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부모님을 대하는 순간순간은 더욱 조심스러웠다. 부모님의 건강과 평안을 무엇보다 우선하느라 민준 부부의 어색한 기류나 수아의 지친 모습을 그저 일상적인 피곤함 정도로 여기도록 작은 핑계를 대곤 했다. 가끔 시댁이나 친척들이 집에 방문하더라도 민준 부부의 불편한 분위기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가족 행사나 식사 모임을 줄였고 필요하다면 민준이 출장이나 수아가 감기에 걸렸다는 핑계로 상황을 넘겼다. 또한 진실을 감추는 것은 단순히 거짓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계속 숨기는 것이 옳은가?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낮에는 누구보다 의연한 얼굴로 수아를 다독이고 민준에게도 무심한 듯 다정함을 건넸지만 밤이 되면 내 가슴 한편은 바늘로 찌르는 듯한 아픔과 한숨뿐이었다. 수아 또한 이 힘든 나날 속에서도 최대한 묵묵히 일상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민준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둘 사이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에도 어색함과 슬픔이 스며들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열심히 민준을 챙기고 시부모님 앞에서는 밝은 척도 했다. 나는 그런 수아의 모습에서 깊은 연민과 미안함, 그리고 존경마저 느꼈다. 가끔 수아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마음을 묻곤 했다. 수아야, 혹시 힘든 건 없니? 아프면 꼭 말해래. 수아는 항상 괜찮아요 이모. 저는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라며 억지로라도 씩 웃었지만 나는 그녀가 혼자서 얼마나 아프고 외롭겠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진실을 숨기면서 가족의 일상을 지키는 일은 마치 얼음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았다. 한 걸음마다 조심스럽게, 한 번의 실수로도 모두가 다치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가족 모두의 행복을 지켜내려고 했지만 때때로 나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애써야 했는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마음 깊이 질문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모든 불안과 부담 속에서도 나는 가족의 이름 아래 반드시 견디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벌고 싶었던 것이다. 나와 여동생은 서로를 지탱하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모두가 덜 아프게 조금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을 때 진실을 맞이하리라 약속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중의 일상, 평범함을 연기하면서 동시에 각자의 슬픔을 감추는 일상을 이어갔다. 대화를 잊지 않고 서로를 다독였고 작은 웃음에도 감사를, 짧은 위로에도 용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우리 가족이 다시 평온과 진정한 용서의 시간을 마주하리라는 희망을 가슴 깊숙이 품었다. 최고조액이 드러나다. 진실을 억누르며 가족의 평화를 가까스로 유지하던 어느 날,
우리 가족은 또 한 번 상상도 못할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단순한 배신과 상처라 믿었던 민준의 비밀이 실상은 더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우연처럼 시작된 일련의 정보와 가족과 조각난 단서들은 우리 가정의 신뢰와 존엄을 송두리째 흔드는 끔찍한 전말을 드러냈다. 한동안 가족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잔잔해 보였지만 실은 민준이와 수아 그리고 주변 인물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차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민준이 새로운 사업을 한다며 부산 출장을 자주 오가고 집안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질문이 늘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남편이 가정을 위해 애쓰는 과정으로 넘겼지만 여동생과 나는 뭔가 불안한 기색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민준이 출장 겸 여행을 다녀오겠다며 수아 없이 다른 여성, 즉 지연과 함께 부산행을 계획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여동생과 나는 수아를 집에 붙잡아 두기 위해 수아의 건강 문제, 가상으로 암 검진이 필요하다며 병원에 데려가는 방법까지 써야 했다. 왜냐하면 단순한 외도 차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주요 부동산 명의와 재산 이전을 위한 진짜 거래가 부산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민준의 거래 내역, 통화 기록, 그리고 주변 사람 정보를 시집하면서 우리는 그가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연과 치밀하게 짜인 계획 아래 집안 재산 일부를 빼돌릴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서류 일부가 조작되고 부동산 계약에 알 수 없는 서명이 들어간 자료까지 발견되었다. 이 점을 확인하자 우리 가족 내 공기는 일순간 얼어붙었다. 특히 여동생은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수아와도 솔직히 모든 사정을 이야기할 준비를 하자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과 시댁 쪽에도 눈치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며 재산권 보호 및 법적 조언을 구하기 위한 전문가와도 언급 없이 은밀히 접촉했다. 계획은 일사천리로 돌아갔다. 수아에게 처음으로 모든 정황을 솔직히 고백하고 부상 일정을 철저히 막으며 각종 증거 자료, 거래 내역, 은행 문서, 민준이 지연에게 남긴 문자와 이메일 등을 꼼꼼히 캡처했다. 민준과 지연이 일정을 추진하려던 바로 그날, 여동생과 나는 사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여 해당 부동산과 자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였다. 민준이 부산의 특정 공증 사무실에 나타난 바로 그 시각, 우리는 현지 지인을 통해 상황을 모니터하며 경찰 신고도 준비했다. 그 일이 있던 저녁, 가족 모두는 안방에 모여 숨을 죽이고 긴장 속에 밤을 보냈다. 수아 역시 혼란 속에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내내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고요한 침묵 속에 우리 집이 설마 이런 일까지 겪게 될 줄은 몰랐어 라는 여동생의 한숨이 집안을 가득 메웠다. 잠시 후 민준과 지연의 계획이 완전히 들통났다. 서류 위조와 명의도용 의혹, 미리 준비된 핸드폰 녹음 파일과 사진, 그리고 현지 부동산 중개인의 증언까지 모두 수집해 검찰에 제출했다. 민준이 돌아온 그날 밤 가족회의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내놓았다. 그는 처음엔 억울하다고 변명했으나 하나둘씩 증거가 제시되고 수아의 눈물이 쏟아지자 결국 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충격적인 상황을 겪으며 우리 가족은 닥쳐온 위기의 근본이 단순히 외도나 불화가 아니라 오랜 신뢰와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 자리한 탐욕임을 절감했다. 수아는 그런 민준에게 더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방을 나가버렸다. 남은 가족들은 서로 말을 잃은 채 온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이번 일을 통해 나는 가족의 평화란 결코 거짓과 은폐로 둘러싸여 있을 때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때로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하다 할지라도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지켜야만 비로소 가정다운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마음 깊이 새겼다. 무시하다가 진실의 폭로.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가족을 한자리에 모으기로 결심했다. 오랜 기간 숨기고 감춰온 고통의 시간, 그리고 우리가 손에 쥔 명백한 증거들은 며칠 밤을 새우며 고민한 끝에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마치 폭풍이 몰려올 때처럼 집안은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각자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불안,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회의는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시작됐다. 먼저 저는
그동안의 정황과 민준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에 대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다. 민준은 처음엔 의아해하며 때로는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저와 가족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수아는 고요한 눈빛으로 테이블을 응시했고 여동생과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의 반응을 살폈다. 이윽고 준비해둔 증거자료, 녹음 파일, 사진, 문자 내역, 그리고 위조된 서류와 거래 기록까지 하나씩 차분히 꺼내놓았다. 설명할수록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고 가족 사이에 꿀먹은 듯한 정적이 흘렀다. 수아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고 부모님과 친지들도 처음 듣는 진실 앞에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민준아, 이 모든 게 사실이니? 나는 저의 담담한 질문에 민준은 처음엔 억울한 표정으로 그럴 리 없다. 모두 오해다. 라며 손을 내저었다. 그러나 준비한 증거들이 하나둘 테이블 위를 가득 메우고 가족들마저 더 이상 그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그는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침묵했다. 한동안 모든 이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듯 그 자리에 굳어섰다. 특히 수아는 그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조용히 어깨를 떨며 눈물을 흘렸다. 오랜 시간 참고 견뎠던 상처와 분노, 실망감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듯한 모습이었다. 누군가 흘린 억울함의 눈물과 침묵, 그 공간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고요하게 퍼졌다. 조심스럽게 여동생이 이제 우리 가족 모두 숨길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해. 잘못을 바로잡고 서로에게 상처가 더 커지지 않게 각자가 용기를 내자고 덧붙였다. 부모님도 무겁게 우리는 가족이지만 그 누구도 잘못에는 눈 감을 수 없다. 민준아,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책임져야 한다. 며 자식에 대한 깊은 실망과 동시에 남은 가족을 단단히 보듬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인주는 한참 동안 머리를 감싸고 몸을 떨더니 마침내 나지막한 목소리로 모든 건 내 잘못이다. 처음엔 가족을 지킨다 생각했고 내 욕심이 이렇게까지 이를 키울 줄 몰랐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며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가 어릴 적 순수했던 모습과 지금의 현실 사이에 놓인 깊은 간극이 또 한 번 저를 아프게 했다. 수아는 잠시 뒤 자리에서 일어나 더는 민준을 쳐다보지 못한 채 조용히 방을 나갔다. 그녀의 뒤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오히려 홀가분한 듯한 침묵이 따라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남은 가족들 역시 크나큰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이 뒤섞인 채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가족회의가 끝난 뒤의 집은 잠시 모든 소리가 멎어버린 듯 스산하기만 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각자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듯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준비가 조금씩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다. 이날의 대면은 고통스러웠으나 어쩌면 우리 가족 모두가 다시 삶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거짓과 숨김이 아닌 정직함과 용기가 서로를 지키는 마지막 남은 울타리임을 모두가 뼛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었다. 박신자에게 내려진 형벌. 가족 모두가 충격과 슬픔 속에서 진실을 확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준의 불법 행위와 배신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더는 가족 안에서 감추거나 감싸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받아들였고 그동안 모은 증거와 자료들을 갖고 의연하게 법적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은 가족 모두에게 그리고 저와 여동생은 변호사의 조언 아래 민준이 저지른 위조와 명의도용, 재산 이동 시도와 그 내막을 상세히 정리해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과정은 길고 지난했다. 가족 내 수치와 상처, 그리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마음까지 겹쳐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가족을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서로 다독이며 버텼다. 수사는 점차 진행됐고 민주는 경찰에 소환되어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다. 처음에는 자신의 행위를 부인했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한 역시 조사 대상이 되어 민준과 공모에 일부 재산을 빼돌리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지한은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고 관련 자료와 진술이 모두 확보되었다. 재판이 시작된 날, 가족들은 마치 다시 한번 심장이 찢기는 심정으로 법정에 나갔다. 민주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의 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비통함이 서렸다. 판사는 민준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가족의 신뢰를 저버리며 거짓으로 일관해온 점을 엄중히 지적했다. 최종 선고에서 민준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모자인 지연은 보다 가벼운 처벌에 그쳤지만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판결문에는 가족과 부인의 신뢰와 사랑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 점, 그리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이 강하게 언급됐다. 형량이 확정된 날, 저와 여동생 그리고 수아는 말없이 법원을 나왔다. 누구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고 저마다의 슬픔에 잠긴 채 오래도록 차가운 바람만 맞으며 멈춰 있었다.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릴 때에도 우리는 여러 번 망설였으나 마음을 다잡고 사실을 조심스럽게 전해드렸다. 부모님은 충격 속에서도 옳은 선택이었다. 내 자식이 잘못한 만큼 책임지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다. 민준 역시 마지막에 반성문을 남겼지만 그가 남긴 상처와 배신의 고통은 쉽게 아물지 않았다. 수아와 가족들은 오랜 시간 눈물과 상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일으킬 용기를 조금씩 회복해야만 했다. 법적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모든 상처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짓과 죄를 애써 덮지 않고 모두가 함께 아파하며 진실과 마주했다는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었다. 형벌은 민준 개인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가족 전체가 신뢰, 용서, 책임의 무게를 동시에 배워야 했으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마음 깊은 곳에 남아 평생 곱씹게 될 교훈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이란 이름 앞에서 삶과 정의, 그리고 서로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를 되묻는 계기를 얻게 되었다. 실현 이후 가족이 다시 일어나다. 법정에서의 마지막 선고가 내려진 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깊은 침묵과 상실의 터널을 걷게 되었다. 온 가족이 한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다. 무엇보다 수아가 겪은 심적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노부모님의 고단한 한숨이 집안 구석구석에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민준의 부재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큰 구멍을 남겼지만 누구도 쉽게 그 슬픔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수아는 처음엔 방 안에만 틀어박히기에 반복하다 점차 밖으로 나가볼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어머니 댁으로 잠시 거처를 옮긴 후 그녀는 작은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조금씩 삶의 리듬을 되찾으며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잊고 있던 미소도 되찾았다. 어느 날 조용히 혼잣말처럼 저는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내게 털어놓던 수아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하다. 그때 나는 알았다. 혼자 두기보다는 곁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 진짜 가족의 역할임을. 노부모님 역시 처음엔 모든 걸 자책하며 밤마다 눈물로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 남은 가족이라도 서로 부둥켜 앉아 남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왔다. 손자 민준이의 빈자리, 그리고 집안 식탁에서 사라진 누군가의 말투와 웃음소리는 오래도록 아렸으나 남은 이들이 더욱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챙기기 시작했다. 가끔은 예전처럼 가족 사진을 꺼내어 지난 방황의 아픔을 말없이 어루만지곤 했다.
내 마음속의 상처 또한 만만치 않았다. 장녀로서, 어머니로서, 가족 모두의 감정을 부드럽게 연결하고 보완하려 했으나 때때로 나 스스로에게도 화가 치밀었다. 내가 좀 더 일찍 알아차리고 단호했더라면 하는 후회와 죄책감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곁에서 한결같이 나를 위로해준 여동생과 서서히 웃음을 되찾는 부모님,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이겨내려는 수아의 모습을 보며 나는 조금씩 내 마음도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다. 가족 모두의 재정 상태 역시 위태로웠지만 사고 이후 우린 검소한 생활과 서로의 협력으로 한 고비 한 고비를 넘겼다. 법정에서 일부 재산이 회수된 덕분에 최악은 피했으나 과거와 같은 안락함은 사라졌다. 그러나 오히려 노부모님 식탁 위에 차려진 소박한 밥상, 주말마다 함께 산책하며 들려주는 옛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우게 됐다. 과거 화려했던 날보다 오히려 지금의 서로를 위하는 작은 마음들이 더 크고 단단하게 느껴졌다. 수아는 얼마 후 더 큰 변화를 선택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고 싶다 하여 늦가기 대학 입학을 결심했다. 처음엔 나와 부모님도 망설였지만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에 우리는 응원밖에 할 수 없었다. 수아 또한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기보다는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설계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매일 아침 지루를 나설 때마다 그녀는 이제 저는 제 인생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남은 시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살 거예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우리 가족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가장 큰 단아는 역시 관계의 회복,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소한 배려였다. 이제 우리 가족은 예전처럼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각자가 자기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슬플 땐 함께 울고 기쁘면 힘껏 웃었다. 가족 모임에서 잊지 않고 한 번씩 서로를 꼭 안아주는 습관도 생겼다. 노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삼시세끼 챙기는 일도 잊지 않고 여동생 역시 틈틈이 새 반찬을 해오며 모두를 격려했다. 실환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때로는 지나간 상처가 불현듯 다시 떠오르고 인준의 부재를 실감하는 순간마다 여전히 가슴이 저릿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 가족은 이별과 상처를 극복하는 길이 그저 감추고 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이해하고 껴안아 주는 데 있다는 걸 배웠다.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과거를 아쉬워하기보다는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희망과 따뜻한 위로를 품은 채 다시 가족으로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돌아보면 그 모든 시련조차 결국 우리를 더 강한 가족으로 만들어준 귀중한 삶의 경험이었다. 열린 결말과 남겨진 마음의 질문들. 도리오면 자시 상찬이 아니다. 질문지어가의 서포 이니야의 신당화의 나런고 우리제 가게스복 간자시. 긴 세월 동안 우리 가족은 끝없이 이어지는 시험과 고난, 그리고 회복의 순간들을 함께 걸어왔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이전처럼 회복될 수 없었고, 각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와 아쉬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묵직한 질문들이 남아 있었다. 민준이란 이름을 가족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낼 때마다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린 시절 내가 품에 안고 재웠던 그 아이가 어떻게 그토록 깊은 어둠에 빠질 수밖에 졌는지, 나의 양육과 사랑에 무엇이 부족했던 것인지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되물었다. 용서와 단절 사이에서 언제나 갈등하는 내 마음은 결코 평안함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딸 수아 또한 지난날의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밝게 웃으며 일상을 살아가려 애썼으나 밤이 깊어지는 시간에는 홀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종종 발견했다. 그녀는 이제 괜찮아요. 가족이 남아 있으니까요. 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의 이면에 자리한 슬픔과 그늘을 외면할 수 없었다.
엄마를 잃고 홀로 남겨졌던 민준이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모두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날이 갈수록 가족은 노력을 통해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애썼다. 평범한 하루의 저녁 식탁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주고받는 순간이 다시 소중함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극복의 과정과 성장의 시간, 그리고 남겨진 상처는 각자 다른 무게로 가슴에 남아 있었다. 나는 가끔씩 정의란 무엇이며 가족을 지킨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용서의 가치가 한계에 다다랐을 때, 과연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던 것일까? 잘못한 가족 구성원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할까? 아니면 냉정하게 등을 돌려야 할까? 눈앞의 상처를 봉합할 수 있다 해도 미래에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수없이 많은 질문이 불현듯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부모님은 말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아이들 곁을 따뜻하게 지키고 계셨다. 우리는 삶의 마지막에 다다라서야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과 인간의 연약함을 더욱 뼈저리게 느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함이란다. 아무리 아파도 진실을 외면하고는 행복할 수 없어. 라는 어머니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졌다. 때로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가족 전체가 고통받고 애써 지키려던 평화마저 산산이 부서지기도 한다. 민준이 감옥에서 써낸 편지는 아직도 내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엄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절벽 아래에 있었어요. 그 몇 줄의 고백이 얼마나 큰 슬픔과 후회의 무게를 안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가끔씩 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든 그 아이의 길을 바로 잡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도 품었다.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했다. 남겨진 가족은 아픔을 나누며 더 단단해졌고 무엇보다도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어루만지는 시간들이 잦아졌다. 이제 우리는 어떤 완벽한 결말이나 영원한 화해를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남은 시간 동안 서로를 존중하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용기와 지혜를 품고 살아가려 노력할 뿐이다. 삶이란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들이 후회로 남을지 희망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가족에게 작은 온기와 용서를 전하는 것만이 우리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깨달았다. 그러니 이 이야기에는 정답이나 진정한 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도 내 마음엔 과연 나는 민준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남아있다. 언젠가 이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진실로 웃을 수 있길 바라는 소망이 오늘도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고 있다.